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사님께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죄의 인식과 반성을 보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최후 진술을 위해 다음 요령들을 참고하세요. 최후 진술에 앞서 옷차림은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편한 복장보다는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꾸미거나 화려하지 않게 정장 타입의 복장으로 출석하시고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석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재판정을 향해 인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해야 할 때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판결 선고 전 피고인은 최후의 진술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판사는 반드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순서는 검사의 구형 이후에 주어집니다. 최후 진술은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게 되죠.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서면을 준비하여 정제된 용어를 통한 진술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적어보고 입에 익을 정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력물 또는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한 것을 지참하여 종이를 보면서 말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속기사님이 그 종이를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주시면 됩니다. 만일 재판에 출석했는데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겠다고 하면서 구형 및 최후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최대한 진술하고 판결 선고 전에 최후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 진술을 할 때는 실수나 착오로 범행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수나 착오였다는 최후 진술을 하면 재판부가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실수나 착오의 말을 쓰지 말라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일러줘야 할 것입니다. 최후 진술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자분과 그분의 가족께 끼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지금이야말로 깨달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저질러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죄의 경중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도 보여줘야 합니다. 죄를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피해자분께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깊이 뉘우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살겠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앞으로 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최후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진술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죄를 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밝힌 후 범죄에서 형이 더해지거나 감경될 만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 후에 결론을 말하면 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먼저 억울한 점을 말하고 범죄에서 형이 더해지거나 감경될 만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 후에 결론을 말하면 됩니다. 최후 진술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진술 내용에 잘 포함하여 너무 길거나 장황하지 않게 1, 2분의 내용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